1960년 유엔 총회에서 4시간 2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 최장시간 연설로 기네스북 등재. 1980년 집에서 키우던 암소 오브레 블랑카 110리터라는 경이적인 양의 오일을 생산하며 기네스북 기록 경신. 2008년 급기야 최장수 정부 지도자로 등극. 미국에서 대통령이 9번 바뀔 동안 꿋꿋하게 권좌를 홀로 지킨 기록의 사나이. 그는 바로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다. 그런데 무엇보다 카스트로가 갖고 있는 놀라운 기록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암살 위협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1926년 8월 13일) 쿠바 동남부 오리엔테주에서 태어난 피델 카스트로. 그가 태어났을 당시 쿠바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왔던 쿠바는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1902년 독립하게 되는데, 독립 후에도 미국의 간섭을 받았던 쿠바는 주요 산업을 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쿠바 정치권은 매우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민들의 고통은 배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바티스타 살리바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한다. 그러자 당시 변호사로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청년 카스트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바티스타의 반기를 들고 1953년 7월 26일 160여 명의 동지들을 이끌고 몬카다 병영기지를 습격한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실패했고 그는 곧바로 체포돼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는데, 2년 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카스트로는 몬카다를 습격했던 날인 7월 26일을 기념해 M26-7이란 단체를 결성. 계속해서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한다. 그러던 중 1959년 1월 1일 카스트로는 마침내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아 쿠바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후 그는 1965년 쿠바 공산당 제1비서를 거쳐 1976년 국가평의회 의장 겸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한 뒤 2008년까지 49년 동안 쿠바를 통치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미국 CIA에 불려온다. 기우 카스트로. 그녀의 임무는 카스트로를 암살하는 것이었다. 대체 CIA는 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는 것일까? 정권을 잡은 카스트로는 그동안 쿠바의 정치 경제에 간섭해왔던 미국의 반기를 들고 쿠바를 공산화한다. 이에 미국은 1961년 쿠바 망명자 1,400명을 이용해서 은밀히 군사훈련을 시킨 뒤 쿠바의 남서쪽 피그스만을 공격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격을 하기도 전에 작전이 노출돼 참패를 당하는 미국. 이 사건으로 카스트로는 미국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의 손을 벌리는데, 냉전 시대였던 1962년 당시 미국의 라이벌 국가였던 소련은 카스트로를 지지하며 쿠바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쿠바 주변에 항공기와 전투기를 급파 소련의 쿠바 접근을 막았다. 소련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쿠바에는 전운이 감돌았는데,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를 긴박감 속에서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다. 미국은 결국 소련의 의사를 수용했고, 후에 카스트로는 소련의 비호 아래 공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공산주의를 저지하던 미국은 쿠바를 적대시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은밀하게 몽구스 작전을 지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카스트로 암살 계획이었다. 미국은 CIA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는데 매일 밤 습관처럼 자유 쿠바 호텔에 가서 밀크쉐이크를 마셨던 카스트로. 이를 알게 된 CIA는 특수공작원을 파견한다. 파견된 특수공작원은 주방에 잠입해 우유 속에 독약을 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카스트로. 독약이 든 밀크쉐이크를 마셨다. 그런데 Are you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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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choke up a little. 죽을 줄만 알았던 카스트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유가 얼어서 독약의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 CIA는 카스트로가 시가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카스트로의 시가에 독약을 묻힌다. 그런데 No. From now on, I quit smoking. 금연 선언으로 이 역시도 실패. 하지만 CIA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CIA는 카스트로가 자주 다이빙하는 것을 알아내 볼게칠한 커다란 조개에 폭탄을 집어넣어 카스트로가 조개를 건드리는 순간 터지게끔 장치한다. 하지만 조개가 카스트로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실패. CIA는 토마스 펠러라는 첩보원을 급파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카스트로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이러한 유언비어를 통해 We don't need a boss who against our Christ. Get rid of Castro. Get rid of Castro. Get rid of Castro. 카스트로에 반대하는 쿠바 국민의 봉기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Hey, we are darn busy making ends meet here. What a rubbish are you talking about now, huh? Are you crazy or what? Go out of here.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이번 작전 역시 실패하고 말다. Failed! Again! Now, it's time to use that message. 거듭되는 실패 속에 CIA는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 Kill Castro. 그것은 바로 미인계 작전이었다. CIA는 마리타 로렌츠라는 카스트로의 옛 여인을 포섭해 카스트로를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Alto! Alto! Yeah. What are you doing here? I've been missing you so much. Marita. I'll get some clothes for you to change into. Here.
welcome. Thank you. CIA의 사주를 받은 마리타는 작전대로 카스트로의 집에 들어갔고 독약을 카스트로의 물병 속에 넣는다. 그런데 Maritha, I've missed you. I love you. Fidel.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버린 마리타. I'm sorry. I'm trying to kill you. I can't do it. 모든 걸 고백하고 마는데 You have to kill me. Use my gun. I'm sorry. I can't do it. 카스트로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난 마리타 로렌츠는 결국 카스트로 암살을 포기했고 CIA는 또다시 실패를 맛봐야 했다. 이런 미국의 카스트로 암살 음모는 후에 42년 동안 카스트로에 대한 기사를 전담해왔던 로이스 바이즈 기자와 쿠바 비밀정보국의 수장을 지닌 파비안 에스칼란테에 의해 낱낱이 공개됐다. 그들에 따르면 이런 식의 카스트로 암살 시도가 무려 638번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3년 동안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거듭되는 암살 시도에 카스트로는 언론과 미국의 정보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자신과 용모가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 공식적인 석상에 가짜를 내보냈고 쿠바 곳곳에 20여 곳의 거처를 마련하며 자신이 어느 집에 거주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할 정도로 자신을 숨겼다. 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져온 암살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카스트로는 결국 이런 말을 남겼다. My best achievement is despite all the assassination attempts, I'm still alive. (1933년) 런던. 헝가리 태생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옐리 다라니는 그녀의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Oh my god! Ellie! 옐리 다라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Sister! Wake up! Wake up! 정신을 차린 옐리 다라니는 누군가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Who are you? I am Robert Schumann. Robert Schumann? 그것은 바로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의 영혼이었다. 로베르트 슈만, 1810년 독일 지비카우에서 태어난 그는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음악가로서 낭만주의를 꽃피우는데 누구보다 공이 큰 음악가였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슈만은 23살 손가락 골절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만다. 하지만 슈만은 이후 작곡가와 음악 비평가로 활동하며 또 다른 음악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슈만은 주로 피아노 작품 및 가곡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나비, 사육제, 어린이의 정경, 피아노 협주곡 등을 작곡하며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1850년에는
뒤셀도르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초청받기도 했는데 그러던 1853년 5월 슈만은 뒤셀도르프 음악제에서 당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제프 요하임을 만나게 된다. 그날 슈만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요하임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요하임과 만난 감격을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기도 했다. Joseph Joachim is so magical and amazing. I play music with him throughout all day long. It was such a beautiful moment. 그러던 어느 날 슈만은 요하임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Dear Schumann, I do like to have a work which will be created by heavenly talent like Beethoven from you. For the humble violinists who can only play chamber music till death, please present me with your amazing work of art. 이를 계기로 슈만은 요하임을 위해 이제껏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해 요하임에게 선물했다. I hope you like this music. If there is any part that you don't like, don't hesitate to tell me. 슈만은 요하임이 자신이 선물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요하임은 단 한 번도 슈만의 앞에서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요하임은 슈만의 부인 클라라에게 이 곡은 절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고 전하는 한편 This music should not be exposed even after my death. 1907년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 곡을 절대로 세상에 알리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 곡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고려했다. 요하임은 왜 이토록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슈만이 선물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요하임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당시 요하임이 본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다른 교향곡들에 비해 힘이 없었으며 구성이 매우 약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악장은 너무 느리게 되어 있어 도저히 연주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심지어 제2악장에 쓰인 멜로디는 그가 1842년 작곡한 현악 4중지의 2악장 그리고 1849년에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앨범에도 사용됐던 주제였고 슈만이 비슷한 시기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의 일부와도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 작곡가로 불리던 슈만은 왜 이런 곡을 만들었던 것일까? 요하임은 슈만이 미쳐있는 상태에서 이 곡을 작곡한 것임을 확신했다. 실제로 슈만은 어린 시절 가족들의 연이은 자살과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뒤 강박관념과 환청, 환각, 환영 등 끊임없이 정신적인 부담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1854년에는 라인강에 투신하는가 하면 1856년 7월 29일 동맥경화로 삶을 마칠 때까지 슈만의 지독한 정신병은 주변 사람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조울증을 앓았던 슈만의 정신병은 그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슈만은 창조성이 높아지고 독창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조중 시기에는 활발히 작품 활동을 했고 우울증 시기에는 매사에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채 심지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슈만이 요하임에게 곡을 의뢰받아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당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 Where is my muse?
심지어 슈만은 요하임에게 자신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그 선율을 바이올린 협주곡 제2악장에 써넣었다고 설명했는데 요하임은 이 곡이 공개되면 슈만의 병세가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슈만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라 판단해 이 곡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다. 결국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슈만의 바람과는 달리 슈만의 앞에서 단 한 번도 연주되지 못했고 요하임 사후 그의 자식들이 이 악보를 팔아 영원히 묻혀버리는 듯했다. 그런데 Robert Schumann? Yes. Please, don't be too surprised. I came here to ask you a favor. 요하임 사망 26년 뒤인 1933년 요하임의 조카인 옐리가 슈만의 영혼을 접하게 된 것이다. What favor? Can you find my Ballad Concerto? And give it to the world? 슈만의 영혼은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봤다. Yele, what's wrong? Adila? What you talking? 하지만 옐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슈만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쉽게 믿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후 Who are you? 또다시 슈만의 영혼이 그녀를 찾아왔다. The Persian Museum. There you can find my violin concerto score. Please find it and play it. I'm begging you. Pardon? 또다시 슈만의 영혼이 나타나자 옐리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프러시아 박물관을 찾아가기로 한다. Please, behave yourself. No, you don't understand. I have to go down in there just for 5 minutes, please. I just have to see it once and then I'll go. 결국 박물관 담당자는 그녀를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있는 서가로 데려간다. 서가를 한참 동안 뒤지던 옐리는 고서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차필로 쓰인 낡은 악보를 발견하는데 No way. He was telling the truth. 그것은 놀랍게도 사라졌던 로베르트 슈만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의 악보로 확인되었다. 이후 옐리는 이 악보가 발견된 사실을 공개했고 악보를 찾게 된 과정이 알려지자 큰 화제가 된다. 그렇게 로베르트 슈만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슈만의 영혼에 의해 80여 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1937년 베를린 도서관에서 대망의 초연을 가진 뒤 슈만의 독창성과 낭만성이 그대로 녹아난 곡이라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천사의 선율을 담은 로베르트 슈만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과연 슈만이 그토록 이 곡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구보다 이 곡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슈만의 꿈은 80년 만에 기적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True and true story. All the trains have stopped running. Man, I'm so unlucky today. What the?
200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August 27th, 2009. It's midnight. I'm here following up some information which states that this building is haunted by ghosts. There's real electricity in the air here tonight. Ah! It's really scary. Oh, I'm getting a really high EMF frequency on here. I think this is it. I think we've got ghosts here. Come on! 카이저는 유령을 쫓는 아마추어 고스트 헌터다.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ry like this? It's all in vain. Again, I come away with nothing. Oh. Excuse me. Hi. Hello. When's the next train? All train for tonight stopped running like 2 hours ago. They've stopped running. Oh, I hope I can find a place to sleep for the night. It's 3 a.m. already. What's that? Ah! That's strange. That guy said there weren't any more trains tonight. Let's see if there's anything tempting. This house is not haunted, and yet it's still posted up here. Pass. Pass. Ah, the ghost train. Stateside, North Carolina. I was there doing a shooting a little while ago. Yeah, 27th of August. I was there then. All train for tonight stopped running like 2 hours ago. It's 3 a.m. already. Ah! Yeah, I was there on August 27th. So you're serious about this? I mean it. That train just passed right through my body. And I heard this story. That place is haunted by the ghost train at the same time every year. Really? But why at the same time every year? People told me that a long time ago. We're arriving at Statesville. Speed down, slowly. Okay, sir. What's wrong with this? Sir, the brake's not working. I don't know the exact year, but on the 27th in August at 3 a.m., right at the spot where the train
derailed and the accident happened and all 30 passengers ended up dead. So that ghost train appears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place, every year. Really? So the accident really did happen? And after that, the 3 a.m. train ceased to operate. 그뿐 아니라 카이즈는 유령 기차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I'm so tired. I'd better get going home. What's this? There is no more trains at this time. Nowhere! If somebody sees us. Oh no, at that time there are not many people here. What's this? What kind of train is that? Help me! Help me!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고가 났던 매년 8월 27일 새벽 3시에 기차뿐만 아니라 그때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Then, that was the ghost train that I saw on that night. Right. Next year, I'm gonna go back there and I'm gonna capture it on film.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this moment. Tonight, we make it happen. Just a few hours left. What's that? Oh, the train! The train's coming! Oh, oh, yes! The ghost train really exists! It's true! It's coming! What are you doing there? Oh,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No! Oh my God! No! It's the ghost train! 그런데 유령 기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죽은 카이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So hard operating the train, especially at night. And after such a long time. What is that? Off the track! Off the track!
그때 마침 진짜 기차가 달려오면서 카이저가 기차에 치여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다. He seemed like he was haunted by something. Right, like he seemed not to hear anything. (1891년 8월 27일) 새벽 3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테이츠빌에서 기차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매년 사고가 났던 날 그 시각이 되면 유령기차가 출몰한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유령기차를 확인하려던 한 남자가 바로 그 시각에 진짜 기차에 치여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다. 정말 카이저는 유령기차를 봤던 것일까? True and true story. 동해바다에 접해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인 강원도 삼척. 조선시대의 척주로 불렸던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해 한국의 나폴리로도 불리는 곳이다. 해일이다! 해일이 마을을 덮친다! (1660년) 조선 현종시대 이곳엔 격심한 해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수가 읍내까지 밀려들어 강의 입구가 막히고 50천이 범람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아이고 사또, 여기는 저 정라진 앞에 있는 만리도입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로구만. 이거 이쪽으로 가시죠. 아유,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니야. 이 비석은 무엇인가? 이 비석은 우리 고을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비석입니다요. 이 비석이 고을을 지켜준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물러거라! 신사또의 차시다! 그러니까 그게 물러거라! 48년 전쯤에 저희 고을에 그 허목이라는 사또 나으리가 부임해 오셨을 때 일입죠. 그랬다. 조선 중기의 학자 겸 문신인 허목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객에 연결함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고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된 인물로, 특히 그는 고대 한자 서체인 전서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예성 논쟁에서 패한 그는 1660년 좌천되어 척주 부사로 오게 된다. 물러거라! 신임사또의 차시다! 물러거라! 신임사또의 차시다! 멈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얼마 전에 해일이 마을을 덮쳐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50천까지 범람하는 바람에 집을 잃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복의 이방, 예, 관아의 곡간을 열어 수재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예. 해일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거 안타까워하셨던 허사또님은 어떻게든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헤일이다! 도망쳐! 헤일이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해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고을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괴로운 마음은 알겠다만 정든 고향을 두고 다들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지요. 언제 또 해일이 덮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죠.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너른 바다 끝이 없도록 온갖 냇물 모여드니 그 금에 궁함이 없네. 동북쪽의 모래바다 밀물 없고 썰물 없어 큰 물이라 부른다네. 푸른 바다 하늘 같아 출렁댐이 넓고 깊어 바다가 움직이니 구름이 이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허사또님은 다신 해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서 시를 지으셨고 부디 해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를 그대로 새긴 비석을 만들어 세우셨다고 합니다. 곧 해일이 올 것 같아요! 나돌아서 도망쳐요! 도망쳐! 뭐라? 분명 해일이 덮칠 징조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혹시 사또님이 세운 그 비석 때문이 아닐까? 정말 그 비석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이 비석 때문인가 보네. 하늘이 허사또님의 진심에 감동을 한 게 틀림없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 후로 단 한 번도 해일이 일어나지 않게 됐고 이 비석에 신비한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게 된 백성들은 그냥 이 비석을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만. 예, 이 비석이 우리 고을에 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해일이 일지 않을 겁니다요. 예. 아이고. 허허, 곧 폭풍과 몰아칠 것 같은데. 아유, 걱정도 팔자십니다. 비석이 우리를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예. 해일이다! 해일이 말을 놓치자! 그러나 갑자기 몰려온 해일로 인해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어찌된 일이야? 비석이 해일을 막아준다더니 대체 어찌된 겐가?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비석을 세운 뒤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혹여
그동안 해일 일어나지 않은 것뿐인데 비석 때문에 착각한 건 아닌가? 사또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이런... 어이, 비석이 부서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 비석이 부서져서 해일을 막지 못했단 말인가? 그랬다. 놀랍게도 비석이 부서진 이후 다시 해일이 몰려왔던 것이다. 당장 비석을 다시 세우도록 하라. 사또나리가 이미 돌아가셔서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비문은 어찌합니까? 어떻게든 원문을 찾아내 비석을 다시 세우도록 하라. 여보시오, 혹시 허목 선생 제자라고 아시오? 그럼 정말 허목 선생 제자가 있단 말이요? 이게 스승님이 직접 쓰신 동의시의 원문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홍만기는 비석의 원문을 찾기 했고 수소문 끝에 허목의 제자인 한수구를 찾아내 허목이 쓴 동해시의 원문을 구하게 되었으며 결국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된다. 허목 선생의 제자가 비석 원문을 갖고 있었다니 천만 다행이야. 이제 다시 비석을 세웠으니 다신 해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아이고, 암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요. 아휴.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다시는 해일이 일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백성을 생각하는 허목의 진심이 담긴 이 비석은 훗날 척주동해비라 불리게 되었고 비문의 신비한 힘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비문의 글귀를 소장하기도 했다. 그 후 이 척주동해비의 수호번은 보물 592호로 지정됐으며 척주동해비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인사 이상형이 잘생긴 잘생긴 사람? 나? 크게 얘기해, 크게. 아니야? 더 크게 얘기해 못해? Oh my god! 체리! 체리가 아니라 예은이. Ellie! Sister! Please! Are you okay? 체리?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말문이 터지는 버터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이종임의 명품김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시푸드 전문 팜스 F&D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